지금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산물 하나 때문에 남부 해안 일대가 초토화되고 조개 양식장까지 죄다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보다 못한 이탈리아 정부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이 공포의 해산물을 하루에 12톤씩 잡아들여 봤지만 개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고 결국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이 공포의 해산물을 가지고 보약을 만들어 400년째 병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이탈리아 사람까지 이 해산물을 이용해 한국에서 황달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받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SNS와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공포의 해산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앙의 주범을 사람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약회사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매일 아침 로마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한국인이지만 저희 둘 다 유럽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저 가끔 한국 영화를 보거나 남편이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정도였죠. 제가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로마에서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마침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부부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죠. 임신 중에 약간의 당뇨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들은 출산 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이를 낳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출산 후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침실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려는데 문득 제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해가는 걸 보고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남편은 즉시 저를 로마 최대 규모의 병원 산부인과로 데려갔어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의사는 제 차트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황달 증세가 심각하네요. 게다가 임신성 당뇨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저의 가슴을 세게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황달과 당뇨라니 이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갖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간 초음파, 담도 CT가 하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치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죠. 밤마다 아기가 울 때면 일어나 수유를 하며 창밖의 어두운 로마 거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우는 달랐어요. 병원에서 계속되는 긴 대기 시간과 의사들의 관심 부족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4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노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공포가 밀려와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공원을 산책하는 다른 엄마들을 볼 때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남편 민호 씨는 로마의 한 금융회사에서 국제투자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도 야근이 많아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 메스꺼움을 느끼던 저를 보던 민호 씨가 갑자기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여기 좀 봐봐. 한국산후조리원과 대학병원 협진이 산모합병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기사가 있어. 민호 씨는 조심스레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 거긴 아무래도 이탈리아 의료보다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는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서양 의학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동양 의학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죠. 남편이 한국인이지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동안 정작 한국에 함께 가본 적은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여행이었고 둘 다 유럽 생활에 너무 몰두했었어요. 민호 씨는 요즘 한국,
첨단 의료로 유명해. 산후조리원 시스템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더라라며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한국 산후조리원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지금 혼자서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 며칠 후 조언을 구하고 싶어 병원에서 주치의를 다시 만났어요. 의사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죄송하지만 황달과 당뇨가 동시에 악화되는 드문 케이스라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호 씨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야 할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민호 씨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내가 다 알아볼게. 너랑 아기만 준비하면 되라고 말했죠. 사실 그때 저에게는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긴급 구조조정을 발표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 대표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올해 실적 저조로 임원 몇 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까지 얻은 상황에서 직장마저 잃을 위기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더 참담했던 건 다음날 받은 메시지였죠. 본사 고문이자 제 상사인 마르코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산후휴가 중인 캐서린도 구조조정 후보 명단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병도 안 낫는데 회사에서도 버림받는다니 흐느끼며 민호 씨에게 전화했죠. 더 괴로웠던 건 저와 천적인 마르코가 보낸 두 번째 이메일이었어요. 병도 낫지 않는다며? 하필 지금 시기에 휴가를 길게 쓰는 건 본인 책임이야. 그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의 분노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엎친 데 덮친 격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아 남부 푸글리아 지방의 해안 도시에서 조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음성이 평소와 달리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캐서린, 큰일 났어. 최근에 바다에 이상한 꽃게가 급증해서 조개를 모조리 잡아먹는 바람에 양식장이 망해가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개 종패를 죄다 먹어치운다. 이놈들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데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구나. 이놈의 꽃게들을 아무리 폐기해도 끝이 없어. 오죽하면 국가 비상사태까지 내리기 직전이야.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몸이 이래서 미안해요, 아빠. 아빠의 힘든 일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내 건강, 직장, 이제는 아버지 사업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울음이 목을 메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풍경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평소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탈리아에 있으면 우울해지기만 하니 한 달만 한국 가서 치료와 조리 받아볼까. 민호 씨도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한 달간의 무급휴가를 받았고 다행히 원격으로 일부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한국이 대단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어요. 항공권을 예매한 날 마르코는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맘대로 한국 가.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갖고 돌아오지 않으면 각오해. 그 경고에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짐을 싸면서 아기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챙기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이유식 재료부터 재화장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려다 보니 캐리어 2개가 금세 가득 찼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를 걸다니. 남편이 한국인이지만 제대로 문화 알 기회가 없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기도 낯선 환경 때문인지 계속 보채서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항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자동 심사기 덕분에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심사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짐을 찾으면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여기 외국인 산모도 산후조리 혜택 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었어. 서울시과 경기도 등에서 지원금 준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헐, 외국인한테도 지원금을? 이탈리아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질지. 공항 도착장에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2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서 약간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얼굴이 노랗잖니? 괜찮니? 저는 조금 나아질까 기대해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사실 남편의 부모님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많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탈리아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 차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의 낮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부터 신기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첨단 시스템이 집에 적용된 걸 보고 이거 무슨 고급 호텔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편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건물들과 달리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벽면의 터치스크린으로 날씨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꽃게탕 끓여놨단다. 커다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는데 그 비린냄새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직 황달과 당뇨로 구역질이 심한 상태라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채신 듯했어요. 급히 다른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그럼 굴보쌈이라도 먹어봐. 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조심스레 한 입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엄청 맛있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비싸고 비린 고급 음식인데 여기서는 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김치와 함께 먹으니 비린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양도 푸짐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비용 부담이 크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히 대답하셨죠. 이 정도 굴은 10,000원 정도면 한가득 살 수 있어. 그 말에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 양의 굴을 사려면 최소 50유로, 약 70,000원 정도는 줘야 하거든요. 속으로 이 나라 해산물 대단한데? 하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서울의 유명한 산후조리원 예약했다고 하셔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산후조리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서 어떤 곳인지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병원 같은 곳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 같은 로비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였습니다. 원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 산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과 경기도 등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면 비용 보조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도 있었어? 유럽도 출산지원금은 있으나 이 정도 체계는 처음 봐요. 원장님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셨는데 24시간 전문 간호사 상주, 신생아실, 산모 전용 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원장님의 설명이었어요. 황달과 당뇨 상태시면 병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밀착 관리해 드려요. 한방 협진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과연 효과가 있긴 할까 하고 회의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받는 치료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산후조리원 제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넓고 깔끔한 공간에 놀랐습니다. 아기 침대, 수유 의자,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산모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침대에 누우니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저녁, 조리원 식단이 나왔어요. 미역국, 잡곡밥, 각종 나물 반찬,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해초국, 이걸 먹어야 하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민호 씨가 미역은 산후 회복에 최고라고 하더라고 말해서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의외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후에도 치즈와 빵,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조류와 채소가 주를 이루는 게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24시간 아기 돌봄 서비스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쉴 수 있었죠. 왠지 모르게 여기서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탈리아에 두고 온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저를 깨웠어요. 오늘은 병원 검진 날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인근 대학병원에서 혈액과 간 수치과 당뇨 재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라면 병원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 신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란 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조리원 연계 환자라고 하니 우선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라면 큰 병원에 가도 몇 시간 줄 서는데 여기선 20분 만에 진료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영어로 소통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산모이시고 황달과 당뇨 동시에 겪고 있어서 좀 힘드실 텐데 여기선 식단과 운동과 한약 관리까지 통합 가능하니 곧 좋아지실 겁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의 무심한 태도와 달리 이분은 제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도시, 아침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문득 이곳에서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회사의 이메일 알림이 울리며 마르코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제 자리가 위험하다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방금 생겼던 희망이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도 함께 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이겠어라는 결심 같은 것이었죠. 조리원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루 일과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전문 선생님의 산후 운동, 점심 식사, 오후 유방 관리, 아기와의 스킨십 시간, 저녁 식사, 특히 식사가 인상적이었죠. 잡곡밥, 미역국, 나물 반찬, 처음엔 너무 담백해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속이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이탈리아선 치즈와 빵에 의존했는데 여기선 해초과 채소를 이렇게 먹는구나 새삼 놀랐어요. 이탈리아 음식은 맛있지만 무거워서 출산 후에는 오히려 소화하기 어려웠거든요. 조리원에서는 다른 산모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미국인 산모도 있었고 한국인 산모들도 많았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미국인 산모 제시카가 나도 당뇨가 심했는데 한국에서 관리받고 안정화됐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 의사들이 식이요법, 한약, 그리고 특수 마사지를 결합한 통합 치료를 해줬어. 서양 의학에서는 각각 따로 치료하잖아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조리원 원장님도 요즘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학을 결합해 산후합병증을 적극 케어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2주간의 집중 케어 동안 저는 매일 건강 기록을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일째 되던 날 거울을 보니 얼굴에 노란 기운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구역질도 덜해졌고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2주 차가 끝날 무렵 황달과 당뇨가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은 회복은 집에서 가능하니
주 1회 외래로 오세요라고 하셔서 조리원을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직접 받아보니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의외로 줄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래서 다들 한국 와서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시어머니 댁에 본격적으로 머물면서 남은 회복과 회사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해줄 음식 많으니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하며 열렬히 환영해 주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한 첫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와 민호 씨가 TV를 보러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 조용히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수십 년간 식사 시 와인을 즐겼지만 출산 후 참아왔거든요. 이제 좀 괜찮겠지. 한 모금만 마시자라고 생각하며 와인잔에 조금 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물 마시러 들어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아니, 이제 황달 조금 나아지고 당뇨도 잔뜩 조심해야 하는데 술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 등을 찰싹 소리나게 치셨어요. 깜짝 놀라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탈리아에선 식사 때 와인은 문화예요. 한 모금도 못 마시나요? 제가 항변하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너 산후 회복도 덜 됐고 애 모유 먹이는데 술이라니 말이 되냐? 왜 자기 몸에 독을 넣어? 당시 저는 언어 장벽 때문에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분의 강한 제스처와 표정으로 불만이 전달됐어요. 민호 씨가 급히 들어와 통역을 시작했지만 이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죠. 결국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화적 충돌에 대한 당혹감도 컸어요. 침대에 누워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민호 씨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설치면서 이탈리아가 그리웠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 씨가 중재에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미안하지만 널 생각해서 화가 났어. 모유 수유하는데 술은 안 되잖니? 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화해의 표시로 시어머니는 일단 몸부터 추슬러야 하니 대신 꽃게탕 다시 시도해봐. 꽃게가 몸에 좋아. 라고 제안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동의보감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식재료라며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제 표정을 본 민호 씨가 통역해줬어요. 꽃게의 키토산과 단백질이 당뇨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하다고 나와 있어. 동의보감에도 황달 개선 약재로 기록되어 있대. 저는 비린 냄새 때문에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에 차마 거절 못하고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느꼈던 비린내는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솔직한 반응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지, 꽃게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굴국밥을 끓여주셨어요. 그때 굴을 맛있게 먹은 걸 기억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틈틈이 꽃게탕, 간장게장, 양념게장 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엔 거부하려 했으나 먹어보니 굴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죠. 특히 간장게장은 밥과 함께 먹으면 환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니 확실히 얼굴색이 좋아져 있었어요. 눈의 흰 자위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당 곡선이 점점 안정화됐고 간 수치도 나아지는 중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 꽃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통 음식과 현대 의학의 조합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속으로 이 나라는 음식과 의료가 꽤 과학적이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종종 충돌하는데 여기서는 둘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이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잊고 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뒤 임원 구조 조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르코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노트북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잘 지내? 몸은 좀 나아졌어.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물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가 뭘 해도 해고 면하기 쉽지 않을걸.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있어. 그의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날 낙담시키려는 속셈이군. 그래도 전 내 체험과 연구 자료를 믿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어느새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꽃게 영양제였어요. 한국에서 꽃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효능을 영양제로 만들 수 있다면 특히 당뇨나 간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제안할 새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처음부터 느껴진 아버지의 음성에는 평소보다 더 큰 불안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캐서린, 여긴 지금 꽃게 재앙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꽃게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조개 양식장이 완전히 초토화됐어. 언론 기사도 났어. 어린 조개 90을 이놈들이 다 먹어치우니 내년 조개 사업은 물 건너갔지. 마을 어민 3천 가구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정부가 지원 요청했는데 하루 12톤씩 잡아도 전혀 줄어들지 않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꽃게 가지고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난다고.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이탈리아 북부부터 남부 해안까지 꽃게가 침투해 조개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미 너무 확산되어 공존을 모색하거나 박멸할 수도 없고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꽃게가 황달과 당뇨에 좋다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버지니가 잡은 게도 비린 블루크랩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꽃게와 사촌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씨,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되는 그 꽃게, 혹시 한국의 꽃게와 비슷한 종일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노트북을 켜서 검색해보더니 맞아, 비슷한 종류야. 다만 한국 꽃게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소비되어 왔지만 이탈리아는 그 꽃게를 식용으로 쓰는 전통이 없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면 이걸 식재료로 잘 활용할 텐데 이탈리아는 낯설어 못 먹고 폐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남편의 말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에게 이 꽃게를 진짜 상품화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작은 불씨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 건강 문제, 회사의 구조 조정, 아버지의 양식장 위기, 그리고 꽃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욕적으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회사 보고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알고 있는 이탈리아 병원과 식품 연구진에게 꽃게가 콜레스테롤, 당뇨 개선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부탁했죠. 운이 좋게도 볼로냐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저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꽃게에 함유된 키토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특정 단백질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초기 연구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임상 자료가 방대하진 않았지만 키토산과 단백질 풍부, 동의보감 등 전통문헌의 황달 치료 효과, 실험 결과 혈당에도 유의미한 영향이라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대학병원 의학 교수님도 동의보감에 따르면 꽃게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이탈리아에선 지금 꽃게가 재앙이라 폐기 중이니 오히려 싼 값에 수급해 영양제과 보조식품 개발하면 대박이 날 수 있겠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조리원 생활이 끝난 후
저는 좀 더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 외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당뇨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의사도 가벼운 외출은 건강에 좋아요라고 하셨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버스가 늦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정류장 안내도 부실했어요. 차내도 혼잡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 버스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버스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봤어요. 정류장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전광판이 있어 2분 후 도착, 5분 후 다음 차 등 깔끔히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정확히 앱에서 예상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이탈리아였다면 10분에서 20분은 기본으로 지연되었을 텐데 이 정확성이 놀라웠습니다. 버스를 타보니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있었고 교통카드 태그도 간단했어요. 차 내에는 다음 정류장 안내 음성과 전광판이 작동하고 있었고 냄새나 시끄러운 소란도 거의 없어서 편안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심에서 흔히 경험했던 시간표 무시, 중간에 운행 중단 등과 달라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 황달은 완치 가까워졌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이 나라 교통부터 의료까지 왜 이리 정교한 거야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경험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부터 저는 꽃게 영양제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보고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르코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꽃게에 대해 의논하려고 했으나 꽃게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는 그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꽃게가 이탈리아에선 재앙이지만 한국에선 귀한 식자재이자 건금이라고요. 저는 직접 효과를 봤어요. 마르코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그래, 한국에서 미신에 빠졌군. 보고회에서 보자고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날 낙담시키려는 속셈이군. 그래도 전 제 체험과 연구소 자료를 믿어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아직도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더 컸어요. 드디어 보고회 날이 왔습니다. 화상회의로 임원들이 모였고 로마 본사의 대표와 5명의 이사들, 그리고 마르코까지 모두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발표 화면에 이탈리아 남부 해안의 꽃게 침입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해안가에서는 블루크랩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조개 90%를 먹어치워 조개 산업이 붕괴되고 하루 12톤씩 잡아도 줄지 않는 블루크랩 문제로 어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에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부가 자연재해를 선포했고 3,000억가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제 캠페인을 해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죠. 이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출산 후 황달과 당뇨로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꽃게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자세히 제 건강 사례를 설명했어요. 황달과 당뇨 미소와 상처 회복 등이 놀랍게 완화된 경험과 한국 병원과 연구원 분석, 키토산 등의 효과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나온 꽃게의 의학적 가치도 언급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폐기되고 있는 꽃게를 영양제과 보종으로 개발한다면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을, 회사에는 혁신적인 제품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임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임원도 대담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라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마르코가 반박했어요. 이탈리아 정부가 외래종이라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어. 게다가 소비자들이 과연 꽃게 영양제를 받아들일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비상사태 아닙니까?
정부도 해결책 찾는 중이에요. 꽃게 상품화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조사 결과 자연 유래 건강 보조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추가 질문이 몇 개 더 오갔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와 확신 있는 대답에 임원들은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표는 매우 흥미로운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봤어요. 보고회 후 대표가 저에게만 따로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캐서린,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어.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발상을 한 걸 높이 평가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줬으면 해. 구조 조정? 걱정하지 마. 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저는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안에 시달렸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보고회 뒤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에서 꽃게 영양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이제 아빠네 지역의 꽃게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정말이니? 축하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탈리아 정부도 꽃게 제거가 쉽지 않아 공존 방침을 고민 중이래요. 박멸은 불가능, 결국 공존의 방법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민들도 무조건 버리기보다 식용과 상품화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조개 산업이 붕괴된 지금 꽃게라도 수입원 될 수 있으면 해봐야죠. 아버지도 호응해 주셨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민호 씨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괜찮아? 많이 긴장됐겠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응, 하지만 이제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후 병원에서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당뇨가 거의 정상 범위, 황달 완치 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산후조리 잘했고 해산물 식단이 큰 도움이 됐네요.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이 나라가 날 살렸어.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꽃게 영양제 팀을 운영하자. 네가 이곳에서 계속 연구와 개발을 총괄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안했죠. 서울에 센터를 개설하고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마르코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할 말을 잃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탔어요. 제가 직접 한국 병원과 연구원과 협력해 꽃게 영양제를 빠르게 시제품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초기 임상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사내 임원진 사이에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크겠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외 판권 계약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뇨와 간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기여할 무언가를 찾게 되다니 감격에 겨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장인어른 양식장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자세히 물으셨어요. 남편이 지금 꽃게 재앙으로 조개 망하고 어민들이 다 울상이라고 라고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그럼 한국에선 꽃게를 국과 탕과 간장과 양념 등 별별 방식으로 먹는데 어른들께서 그걸 몰라서 못 쓰고 버린다니 너무 안타까워 하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에겐 연락 못 해봤니? 라며 남편에게 제 엄마 번호를 물으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이탈리아에서 아버지의 양식장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면 마을 이웃들과 쉽게 소통 가능하겠지 하고 판단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계셨어요. 민호 씨가 통역을 도와주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했습니다. 곧바로 시어머니가 양념게장과 간장게장과 꽃게탕과 게살 파스타 등 한국식 꽃게 요리 레시피와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잔뜩 정리해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이걸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꽃게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간장에 숙성하거나 양념을 발라 구워 먹거나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며
감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아온 꽃게 조금을 실험해 보신 뒤 이웃들에게도 이런 요리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권하셨답니다. 처음엔 아니, 조개도 아니고 꽃게 요리라니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사정이 워낙 막막하니 그래도 먹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조그만한 게요리 전문점을 마을 한 구석에 열었다고 하셨죠.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께서는 내 딸 한국 시어머니가 보내준 레시피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가게를 막 열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대요. 지역 주민들도 꽃게요 하며 의아해했고 관광객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유명 푸드 유튜버가 에이, 블루크랩으로 무슨 요리? 하며 호기심에 찾아와 촬영을 했대요. 이 유튜버가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간장게장을 한 입 먹었는데 그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대요. 와, 간장게장은 짭짤 고소, 양념게장은 매콤 달콤, 이거 정말 대단한 맛이잖아.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단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탈리아 해안마을의 꽃게 전문점이라는 이슈가 됐다고 해요. 재앙인 줄 알았던 꽃게가 맛의 보물이었다. 라는 화제몰이로 마을에 순식간에 관광객이 몰렸대요. 어머니와 이웃들은 늘어나는 손님 응대에 정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가게가 밤낮으로 인파가 몰려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대박이 났대요. 아버지도 난 양식장서 꽃게 잡아다 공급만 하면 되는구나 하시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에서 맡은 꽃게 영양제 프로젝트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병원 임상 데이터와 SNS 마케팅이 맞물려 이탈리아 당뇨와 간과 황달 관련 환자들 사이에서 한국 꽃게 영양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열풍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회사는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물량을 소화 못할 정도였어요. 사내 공지에서 현재 생산 대기 물량이 3개월치가 넘는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죠. 업계 투자자들은 이렇게 빨리 히트칠 줄이야 라며 경이로워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며 정말 제 경험이 이렇게까지 성과를 낼 줄 몰랐어요 고 말했는데 감동해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처음엔 한 달만 머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울센터를 정식으로 인정해줬고 제가 센터장을 맡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버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이탈리아 푸글리아 지방정부에서 꽃게 상품화 우수 사례로 아버지의 양식장과 마을 식당을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꽃게 어획량의 70% 이상이 식품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도 영양제 원료로 공급된다고 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앙이라 불리던 꽃게가 이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께 한국 꽃게 말고도 다양한 한국 레시피를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요? 알려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